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선처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매매 알선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를 보게 되는데요. 만약 초범이고 범죄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한다면 실제로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경찰이 많은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계속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한번 혼나봐라 라는 심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빠르게 인정을 하고 적절한 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사건인데요. 피고인이 동거인 여성과 인터넷 채팅 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찾은 다음에 해당 여성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면 그 여성이 성매매를 하고 그 여성이 20만 원을 받으면 해당 남성이 5만 원을 알선비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알선을 한 사람이 특정한 장소를 임대차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서 알선을 한 것이고 데려다 준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에 벌금 300으로 끝날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이었는데요. 손님으로부터 총 화대를 30만 원 받았고 그 중에 한 건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20만 원 중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10만 원을 건넸는데 추징금은 30만 원 전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추징금을 산정할 때 여성 종업원에게 건넨 10만 원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항소가 들어갔었고 거기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금에서 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추징금을 줄여서 판단이 나왔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모처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몇 개월간 임차를 하고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광고를 해서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몇 호에서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성 땡땡땡으로부터 1시간에 1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누구와 성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것인데요. 양형의 이유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매매 내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피고인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를 보겠습니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특정 성매매 업소를 총괄하여 운영하던 실장입니다. 그리고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그리고 매출 관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키스방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1시간당 7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 알선을 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교행위 그리고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영업규모, 피고인의 가담 경위 그리고 가담 정도 역할, 고의의 정도,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전과에 있어서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범도 아니고요. 범죄 전력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형을 3회 받았고 실형을 1회 받았습니다. 즉 전력이 4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째 범죄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특이한 것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범행이 1회에 그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5번째 일어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이익이 크지 않고 범행이 1회에 그쳤다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성매매 알선을 해도 징역형 실형은 나오지 않는 건가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 사건인데요.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이용해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았고 징역 10월에 처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업소에 고용되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는지도 간략하게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특이한 사례인데요. 이 사람은요, 132회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200만 원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성은 특정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예약 후에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인당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서 무려 총 132회에 걸쳐서 성교행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등을 참작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매매 알선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례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깨끗하게 인정을 하시고, 다만 내가 범행을 한 기간이 길지 않고 횟수도 많지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다라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